남편 석유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남은 인생은 이 남자와 함께라면 걱정 없겠구나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데 익숙한 남자가 흔치 않지만 규환은 그랬습니다. 제 기분 하나 살피려고 퇴근길에 장을 봐오고 미래가 아프다고 하면 한밤중에라도 응급실로 뛰어가던 남자. 누구보다 다정하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누구보다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그 완벽함 속에 딱 하나 건드리면 안 되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결혼 초 시댁 제사를 준비하며 아버님 좋아하시던 반찬은 뭐였어요? 라고 물었을 때 갑자기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단 한마디로 끝. 다시 묻는 순간 차갑게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의 금기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어느 날 술김에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생생했습니다. 형수님 아버지 바람기 심했어요. 거의 집을 안 들어왔죠. 오빠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그 말만 듣고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그토록 예민한 거였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어떤 금기가 있다는 걸 알면 더 궁금해져요. 남편이 말하지 않는다. 말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순진했어요. 남편이 숨기는 건 오직 과거의 상처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안에 이상한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으면 제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베란다로 걸어 나가고 제가 물어보면 회사 일이야라는 대답뿐이고 심지어 전화가 오면 소리도 작게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비밀번호조차 안 걸던 남편이 휴대폰 잠금도 설정했죠. 여자가 생긴 걸까? 바람일까? 50을 넘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안정감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작은 균열에도 사람은 무너집니다. 저는 매일 밤 남편 몰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의 몸이 조금만 돌아 누우면 그 냄새. 혹시 다른 여자와 있는 걸까? 이런 상상까지 했어요. 하지만 전 그때 몰랐습니다. 남편이 숨기는 비밀이 제가 상상한 그런 종류의 배신보다 훨씬 더 불길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길함은 아주 사소한 한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이름 하나. 어머니. 그 통화 내용은 제가 평생 듣지 말았어야 할 이야기들의 시작이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낮고 불안하고 거의 분노에 가까웠죠. 어머니, 제발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 인간은 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제가 귀를 기울이자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왜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왜 나보고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건 아니란 걸. 이건 바람과는 다른 종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남편에게 찔러보듯 말했죠. 나 요즘 당신 너무 이상해. 혹시 나 몰래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치 제가 비밀 금고를 억지로 열어젖힌 것처럼. 없어. 아무것도. 그냥 회사 스트레스야. 하지만 그 말 50 넘은 아내가 모를 리 없죠. 남편이 거짓말할 때마다 목젖이 조금씩 떨리는 걸 나는 20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는 템포, 눈을 피하는 습관, 귀 뒷부분이 붉어지는 정도까지. 그러던 어느 밤, 남편이 집 밖에서 전화를 받는 걸 목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몰래 빠져나갔겠지만, 그날은 제가 퇴근하고 바로 뒤에서 걸어오는 걸 몰랐던 거죠. 어머니가 재혼하면 나 평생 어머니 안 볼 겁니다. 아닙니다. 난 절대 그 인간 못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우리 가족 망친 사람입니다. 가족을 망친 사람. 그 인간. 재혼. 순간 머릿속에 수백 가지의 스토리가 그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재혼 상대가 누구길래 남편이 저렇게까지 격분할까? 저는 남편에게 진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제 예상을 한참 벗어난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한다고. 그래. 그런데 난 반대야. 전 오히려 남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지. 그래도 그 사람은 안 돼. 왜? 그냥 안 돼. 남편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화가 났어요. 당신 아버지가 바람 피웠던 것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행복하시겠다는데 왜 당신이 발목을 잡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고 며칠 후 결국 재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반대가 단순히 자식이 가진 밉상스러운 보호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새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 그 사람의 눈빛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눈빛은 어디선가 본 듯한 이상할 만큼 남편과 닮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살인 전과가 있다는 것. 그날 시어머니 댁에 들어섰을 때 저는 괜히 가지 말 걸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마치 낡은 벽지처럼 벗겨질 듯 위태로워 보였죠. 그 옆에 앉아있던 남자는 정말 묘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세상 풍파를 홀로 버티며 살아온 남자의 주름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 첫 순간 그 눈동자가 제 쪽을 향하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남편과 너무 비슷한 눈빛이었어요. 아, 영신 씨? 그 사람이 부드럽게 인사했지만 그 말투는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억지로 웃었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남자. 새아버지라고 소개된 그 사람에게. 오랜만이다. 그 사람이 남편에게 다가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남편이 작게 웅얼거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니? 무슨 말이야? 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시어머니도 순간적으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규환아,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사람들 앞이니까. 하지만 남편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도 되는 듯이. 왜 살아있어요? 그 한마디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재혼을 반대하던 이유가 단순한 반발심이 아니었다는 걸. 시어머니는 결국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야겠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친아버지다. 순간 제 머릿속이 쨍 울리듯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아버지를 버리고 내연녀와 살다가 살인을 저지른 뒤 감옥에 갔다가 출소 후 아무 말 없이 살아있다가 이제 와서 시어머니와 재결합을 하겠다고 나타난 거라고 남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라니 누구 마음대로. 죽었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죽었다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땐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미성년인 너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저는 멍한 머리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공포, 분노,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순간 새아버지가 남편을 향해 말했죠. 규환아, 아버지도 너한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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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 하나 죽여놓고 우리 버려놓고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해. 방 안은 폭탄이라도 터진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용히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친부가 살인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건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국 동네란 게 그렇죠. 누군가 한번 소문을 흘리면 그 다음부터는 눈덩이가 굴러가듯 커집니다. 그 집에 살인범 들어왔다며? 며느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더라. 딸은 이제 어떻게 하려고 저런 집구석에.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어른들이야 뭐 이래저래 떠들다 말겠지.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딸 미래가 어느 날 얼굴이 잔뜩 부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왜 그래? 물었죠. 미래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할아버지가 사람 죽였다면서 나랑 놀지 말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아이가 그저 조부의 과거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니. 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이상한 사람 아니지? 아빠도 이상한 거 아니지? 그 질문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딸은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남편의 친부가 살인범이고 그 사람이 지금 할머니와 재결합하려 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이러다 우리 가족 다 죽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진 사람의 뒷모습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영신아,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아버지를 숨긴 것도 어머니를 막지도 못한 것도 다 나 때문이야. 그게 왜 당신 탓이야? 당신도 피해자야. 남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내 딸은 내가 지켜야 하는데 내가 아버지 때문에 저 아이 인생을 망쳤어.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아버지를 벌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거구나.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가 살아오며 했던 모든 선택 중 가장 가혹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낸 다음 날 남편은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낡은 사진 몇 장, 초등학교 시절 상장,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장.
남편은 말했습니다. 영신아, 이건 내가 가져. 우리 끝나도 너는 내 가족이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피도 없습니다. 그저 너무 불행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야? 남편은 멍하니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그 사람 선택하실 거야. 사람은 자기 청춘을 가장 뜨겁게 태웠던 곳으로 돌아가는 법이니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남편의 아버지를 선택한 겁니다. 그 사랑이 범죄로 얼룩졌어도 돌아온 남자가 살인범이어도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 가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넘겨주며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영신아, 미래한테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만 말해줘. 부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규환아, 우리 잘 살려고 했던 거 맞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너랑 미래,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혼 후 저는 미래를 데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삶. 미래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저 역시 숨 쉴 공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문득 남편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사회에게 욕을 먹고 아내와 딸마저 떠나보낸 남자. 그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을까요?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뿐입니다. 미래에게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그 말만은 평생 지키는 것.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말을 지킵니다.